주사위 소리 대신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로 힐링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1950년대 빈티지 감성 가득한 나만의 타운을 직접 설계해보세요. 운이 아닌 오직 나의 선택으로 수영장 딸린 예쁜 전원주택 단지를 완성하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우아한 두뇌 유희. 왜 많은 분들이 이 종이와 펜 게임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사위 없이 즐기는 독특한 롤앤라이트 보드게임 웰컴 투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롤앤라이트 장르라고 하면 주사위로 굴려서 나온 결과를 시트에 적는 방식을 떠올릴 텐데요. 이 게임은 주사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앤라이트 게임 특유의 재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 덱에 있는 카드를 활용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이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먼저 게임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950년대 미국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베이비 부밍이 일어났고 곳곳에 아이들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동료 건축가들은 이 작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이웃 동네를 설계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3개의 거리를 가장 잘 관리하고 건설하여 최고의 건축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집을 짓고 점수가 높은 주택단지로 묶고 멋진 수영장과 아름다운 조경으로 동네의 품질을 높여야 하죠. 웰컴 투의 게임 플레이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게임에는 개별적인 플레이어 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공개된 카드를 사용하여 동시에 게임을 진행합니다. 처음 몇 턴 동안은 각 플레이어의 시트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각자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동시 진행 방식은 카루바나 타이니타운 같은 게임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 턴마다 3개의 카드 더미에서 각각 한 장씩 카드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집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효과가 짝을 이룬 3가지 조합이 공개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3가지 조합 중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조합의 숫자를 자신의 개인 시트에 가능하다면 해당 효과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 여러 플레이어가 동일한 카드 조합을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집을 건설하고 효과를 사용하고 나면 다시 각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를 뽑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건축 규칙, 즉 집의 숫자를 채워넣는 방법은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플레이어는 매 턴 선택한 카드 조합에 있는 숫자를 사용하여 자신의 시트에 집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숫자는 반드시 비어있는 집에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거리 내에서 집 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름차순이 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거리에는 동일한 숫자가 2번 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유연성도 존재합니다. 건설된 집들 사이에 빈 집을 남겨두거나 오름차순 규칙만 지킨다면 집 번호를 건너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매 라운드마다 반드시 집을 하나씩 건설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규칙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건축가가 거부를 받게 되며 시트의 해당 공간을 지워야 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날 때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을 따를 수 없어 집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웰컴 투는 숫자를 채워넣는 간단한 규칙 속에 치열한 레이싱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도시 계획을 가장 먼저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며 필요하다면 인력 사무소를 통해 임시 직원을 고용하여 건설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것 외에도 선택한 카드의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을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웰컴 투의 전략적 깊이를 더해주는 특수 효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건설할 때 숫자와 함께 짝지어진 효과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모든 효과는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먼저 조경을 가꾸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거리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집을 건설한 거리와 같은 줄에 있는 공원 칸 중 가장 왼쪽 칸을 지우면 됩니다. 공원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제작입니다. 개인 시트에는 수영장이 계획된 집터들이 미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영장이 그려진 칸에 집을 짓고 동시에 선택한 카드의 효과가 수영장이라면 실제로 수영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집의 수영장에 동그라미를 치고 점수 시트의 수영장 섹션에서 가장 낮은 숫자의 칸을 지워 점수를 획득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영장 효과를 선택했더라도 수영장 계획이 없는 칸에 집을 짓거나 반대로 수영장 계획이 있는 칸에 집을 짓더라도 수영장 효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수영장은 건설되지 않으며 점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영장은 점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이지만 계획대로 딱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아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면 숫자가 애매해서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때 인력사무소 능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은 어려운 일이라 가끔은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효과를 사용하면 건설하려는 집의 숫자에 2나 2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절해 규칙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인력사무소를 이용할 때마다 시트의 해당 구역을 체크하게 되며 이는 게임 종료 시 추가 점수 요소가 됩니다. 이제 마을의 구획을 나누는 측량사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두 집 사이에 울타리를 칠 수 있게 해줍니다. 울타리는 매우 중요한데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 즉 한 채에서 6채 사이에 이웃한 집들이 모여 하나의 주택단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주택단지는 뒤에서 설명할 도시계획을 달성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의 양과 양끝과 집 뒤편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 사이사이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단지를 만들었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 효과는 완성된 주택단지의 점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사용 방법은 시트의 부동산 섹션에서 원하는 열을
단지 크기별로 선택해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낮은 숫자의 칸을 지우는 것입니다. 단지의 가치를 높여야 나중에 큰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효과는 비스입니다. 프랑스어로 두 번째 혹은 또 다른 이라는 뜻을 가진 이 효과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짓고 싶어 숫자를 건너뛰어 빈칸이 생겼거나 특정 숫자가 나오지 않아 주택 단지를 완성하지 못할 때 유용합니다. 비스 효과를 사용하면 방금 지은 집 옆에 같은 숫자의 집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거리에 중복된 숫자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시트의 빨간색 비스열에 체크해야 하며 이는 게임 종료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활동의 목표 중 하나인 도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계획 카드는 플레이어들에게 특정 규모의 주택 단지를 건설하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매 게임마다 3장의 도시 계획 카드가 사용되는데요. 이 목표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것은 일종의 레이싱과 같습니다. 누군가 먼저 계획을 달성하면 높은 점수를 얻고 해당 카드는 계획 완료면으로 뒤집힙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빠르게 조건을 갖추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승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웰컴2는 3가지 종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그 즉시 끝납니다. 먼저 한 플레이어가 3번째 허가 거부를 받아 해당 칸을 지운 경우입니다. 집을 짓지 못하는 횟수가 3번이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3개의 도시계획 카드를 모두 달성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시트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지은 경우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각 플레이어는 시트 하단에 있는 점수표를 통해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 계산 방식은 모든 항목이 비슷합니다. 지워지지 않고 보이는 가장 낮은 숫자가 해당 항목의 점수가 됩니다. 공원, 수영장, 주택단지, 인력사무소 사용횟수 그리고 달성한 도시계획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비스 사용 횟수와 건축 허가 거부 횟수에 따른 벌점을 총점에서 뺍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최고의 건축가가 되어 승리합니다. 이 게임은 기본 규칙 외에도 다양한 변형 규칙을 제공하여 리플레이성을 높였습니다. 먼저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10개의 고급 도시계획 카드와 로터리 규칙이 추가된 변형이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카드를 뽑는 운요소를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숙련자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플레이어들이 매 라운드 카드를 드래프트하여 건설을 더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도 늘어납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솔로 변형 규칙도 훌륭합니다. 솔로 모드는 이 기본 게임과 숙련자 규칙을 적절히 섞어 최고 점수에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매 턴 3장의 카드를 뽑아 그중 2장을 선택하여 집번호와 효과를 조합합니다. 특히 솔로 카드가 나오면 모든 도시계획이 계획 완료 상태로 뒤집히기 때문에 마치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긴장감을 유지하며 도시계획을 서둘러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추가 종료 조건이 있어 게임 종료 시점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압박감을. 마지막으로 웰컴2에 대한 총평입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면 흐름이 매우 매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라운드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며 각 효과 카드의 기능만 이해하면 요약표가 있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카드를 뽑는 무작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은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모든 카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 뒷면의 모서리 아이콘을 통해 다음 턴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덕분에 플레이어는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레이어 시트는 하나지만 매번 달라지는 카드 조합과 도시계획 덕분에 수많은 게임을 해도 항상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확장팩이 없어도 기본 게임만으로 충분한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웰컴2는 롤앤라이트 장르의 매력을 완벽하게 담아낸 게임입니다. 카드 드로우가 주는 적절한 무작위성이 긴장감을 주면서도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여지가 충분합니다. 넘쳐나는 롤앤라이트 게임 시장 속에서 독특하고 만족스러운 플레이 경험을 선사합니다. 도시계획을 달성하거나 거리를 집으로 가득 채웠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기다리던 집과 수영장 조합을 딱 맞춰 건설할 때의 짜릿함, 정말 최고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플레이하는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임, 그것이 바로 웰컴2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승패를 떠나 게임이 끝났을 때 완성된 나만의 예쁜 마을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시트지를 볼 때 뿌듯함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남이었습니다.